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카타르로 이동하자마자 김은혜 홍보수석이 사우디 방문 성과를 정리하면서 숫자 40을 거론했습니다. 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와 윤 대통령이 작별하면서 악수한 시간이 40초. 더 엉뚱한 소리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서울 정상회담에서 40분 단독 회담을 한 뒤 40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한 것이 떠오른다. 우연한 숫자 40의 행렬이 묘하게 겹쳤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지만 언론은 신뢰의 상징, 매직 넘버라고 의미 부여를 해줬습니다. 40. 오늘 보도를 보면 국내 기업들 중 4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언론이 말장난이나 주고받을 때가 아닙니다. 노종면의 유발 시작합니다. 네, 요즘 한국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점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여러 기사들이 실렸는데 특이한 점은 보통 비슷한 소재로 기사를 쓰면 제목이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기사들 제목들이 상당히 달라요. 일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동아일보 기업 실적 악화, 내수 침체, 그리고 어제 주식 시장 상황을 우려를 담아서 썼습니다. 조선일보 0% 성장의 늪에 빠졌다. 한국의 성장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올해 1.4% 달성도 불투명하다 이런 기사들이 실려 있고요. 네. 중동 사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수까지 급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3고 현상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 더해서 잠재 성장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도 추락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추월당한다. 그리고 동아일보는 좀비 기업이 역대 최대라는 내용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좀비 기업은 번 돈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한 기업, 그걸 한계 기업이라고도 하고 좀비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좀비 기업 숫자가 역대 최대 10곳 가운데 4곳, 42.3%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고 현상에 짓눌려 있는 한국 경제 하나 더 있습니다. 4고라고 할 만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한국 정부 그리고 이 정권 담당자들의 행태, 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중동 순방 외교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불과 2시간 만에 달려간 곳은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이런 민생 행보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44주기 추도식이 어제 열렸는데 귀국 2시간 만에,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바로 간 거예요. 윤 대통령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에 변한다고 그렇게 측근들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변한다더니 보수 결집부터 챙기냐. 지금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여권이 공히 느끼는 위기 상황, TK의 지지율도 흔들린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손잡는 사진도 찍고 그래서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보이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하겠다는 다짐은 무색해졌다. 이런 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K의 지지율 반전을 위해서 여당이 총출동했다. 이러면 이럴수록 지지율은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경향신문 사설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도 대회도 안 간다고 하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거부하면서
박근혜는 만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참석한다. 한겨레 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추모 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그걸 거부한 사유는 이겁니다. 야당들이 같이 시민단체와 주최를 한다, 유족들하고. 그래서 순수한 집회가 아니다, 행사가 아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다. 한겨레 신문의 표현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은 자기 편 내부만을 겨냥한 것이다. 반쪽 통합이다. 이게 분명해 보인다. 더 기대할 것이 없다. 기대 자꾸 하면 혈압 더 올라갈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 믿기 어려운 감사와 관련된 업무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 지침 자료인 이른바 공감 노트라는 것을 입수했다면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거기에는 감사 대상을 향해서 각종 비속어들을 써놨습니다. GX, 발X, 특정인을 겨냥해서 쓰레기, 걸레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대요. 신용문객잔, 이거는 오래된 홍콩의 무협 영화 이름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방장처럼 감사를 하라, 다다다다다. 이걸 김의겸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방장이 다다다다다 하는 것은 식칼을 쓰는 내용인데 해당 영화에 보면 주방장이 칼을 쓰는 장면이 3번 나온다. 사체를 훼손해서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시킨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유병호 총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요 공감 및 논의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일명 공감 노트라고 하는 건데 감사원 내부에서 그렇게 불리죠. 이 문건 유병호 총장님이 직접 작성한 거 맞죠? 예, 2006년부터 직원 훈련용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전 매뉴얼입니다. 비쓰레기, M걸레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게 제가 이 문건을 읽어보면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이게 원전 감사하면서 나오는 건데 비쓰레기의 B는 백운규 장관이고 M걸레의 M은 문신학 국장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게 지금 공직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쓰레기, 걸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쓰듯이 조사하소 다다다다다. 이 신용문객잔 영화가요 한 30년 전에 나온 홍콩 무협 영화인데 여기에서 주방장이 칼 쓰는 장면이 딱 3번 나옵니다.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가지고 만두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 마지막으로 신용문객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감사원 시스템이 너무 민주성을 기하다 보니 너무 느려요. 그래서 민주성은 저도 존중합니다. 의견 듣다가 시승을 놓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좀 하라고. 거기 보면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그게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MBC 보도를 문제 삼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MBC 보도 비판이 아닌 폄하다, 흑색 선전에 가깝다 이렇게 본인이 마치 심의위원인 것처럼 방송심의위원인 것처럼 평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내용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답변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7일 한 달간을 저희들이 MBC, 라디오, TV, 유튜브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악의적인 보도가 총 147건,
그래서 하루에 5.6건, 하루에 5건 이상을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본령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죠. 예, 이거는 예. 비판이 아니라 폄하, 비난, 심지어는 일종의 흑색선전에 가까운 내용도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그래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승인 심사에도 엄정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스스로 심의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차라리 방송심의위원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같은 국감장에서 방심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위증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했던 답변이 사실은 알고 보니 위증이었다. 이런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누구의 의안입니까? 누구의 의안 제안입니까? 어느 분이 제안하신 겁니까? 그건 처음에. 저희들이 실국장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이게 아니 그래도 회의를 하시려면 위원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제안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누가 제안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회의 거쳤습니까? 예, 긴급한 사회 현안이 있어가지고 아니 회의 거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의결입니까? 서면 의결입니까? 이건 우리 실국장 회의는 따로 의결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아니 이 내부 위원회에서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심에서. 이거는 저희 실국장 회의에서 그냥 사무처장이 알아서 했습니까? 아니요, 위원장 주재라는 실국장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예. 붙이지 않고 예, 이거는 그럼 위원장님이 책임 있게 하셨네? 예, 그렇죠. 예. 9월 19일 오전 10시 33차 방심위 유일임 위원장, 저희들이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 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위증하신 거 맞죠? 이 회의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랬더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 맞다. 결정한 것이다라고 위원회 내에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그 제가 시간이 실무선에서 가서 협의를 한 건 맞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아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국장들끼리 그러니까요. 그냥 알아서 그 회의해가지고 결정 했다고. 자체는 물론 실무진들이 가서 9월 13일에 회의한 건 맞는데 그럼 실무진은 방심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두 분만 방심이고 방통이고 그러세요? 직원이 방통위에 가서 실무진을 좀 협의한 엎드리지 걸 마세요. 맞습니다. 위증한 것도 위중한데 예, 그런데 이제 위증을 계속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심의센터 위증한 것으로 들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일면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2년 전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과거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들, 그 당시의 기사를 문제 삼아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선 전국에서 나왔던 윤석열 검증 보도에 대해서 특히 2011년도 윤석열 검사 시절에 특정 사건의 특정인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여러 매체에서 제기됐고 검찰은 그것이 정치권과 언론인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려 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입장문 가운데 경향신문 보도 가운데 조 씨, 여기서 조 씨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2011년도에 봐주지 않았냐 이런 의혹을 샀던 사람입니다. 조우형. 이 조우형 씨가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검을 소개받은 것. 김만배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 윤석열 검사랑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검사의 특수통 선배, 이 검사 출신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리고 조우형 씨가 중수부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았다. 2차례 받았습니다. 이후 그래서 이때는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2011년도에는. 그러나 2015년도 수원지검 특수부가 조 씨를 구속했고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이 20억이 넘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2015년에 찾아낸 그 범죄를 2011년도에는 못 찾아냈냐라고 묻는 거예요. 중수부는 2011년도에 중수부는 왜 조우영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경향신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이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던 사실 그리고 언론계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 의견들을 일부 전달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설 등을 통해서 그 언론사의 입장, 검찰 수사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입장을 밝힌 언론사는 극히 드물어요.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선을 넘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한겨레 의혹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도 그랬죠. 이 정도 뉴스, 이 정도 기사를 보도하지 못할 거면 왜 기자하냐고. 한겨레 사설,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한겨레 신문 사설의 맺은 말은 이겁니다. 검찰이 이러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보위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검찰이 말로는 가짜 뉴스를 잡아야 되고 공정을 실현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대통령 보위 수사 아니냐. 대통령 보위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기사는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도대체 의혹은 무엇이고 팩트는 무엇인가? 일단 팩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으로 차명 법인들을 만들어서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차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출을 일으키고 그걸로 사업을 벌이고 손실을 내고 이런 것들을 뒤져낸 겁니다. 누가? 2011년도에 대검 중수부가. 그때 윤석열 검사는 대검 중수 2과장이었어요. 주임 검사. 수사팀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슨 수사를 벌였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 법인을 차명으로 만든 사람들, 그 법인을 차명으로 했으니까 바지 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에 개입한 사람들, 그리고 이곳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불법 대출을 주선하거나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사한 거예요.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본인, 캠프,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SPC가 수사 대상이었다. 세 번째 팩트, 이때 아까 경향신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조우영 씨, 이 조우영 씨가 참고인 조사를 2번 받습니다. 2011년도에. 조우영은 누구냐? 아래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이고요. 그리고 당시 실권자였던 김양 부회장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럼 조우영 씨가 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일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네.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 이때 수사할 때 이미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1,10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때 이 조우영이 알선을 해주고 10억 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아 챙겼어요. 뒷돈을 받아 챙긴 거예요. 커미션을. 이것도 이미 확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조우영은 이 문제 때문에 2015년도에 쇠고랑을 차거든요. 자, 5번. 조우영은 대출 알선만 한 게 아니라 차명 SPC의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조우영이
운영한 바지 사장을 맡은 SPC가 최소 2개가 확인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당시 대검 수사 자료 2011년도 윤석열 수사팀에서 만든 그 수사 자료에 조우영이 바지 사장이었던 차명 SPC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목록표에 75번으로. 모두 120개 업체가 적혀 있는데 그중 75번 업체 조우영이 바지 사장이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차명 SPC였어요. 자, 이런 조우영이 참고인 조사 2번만 받고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영수라는 거물 변호사 때문이라고 그래요. 전관 검사 출신,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조우영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검찰이 봐준 게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언론 매체들도. 그리고 이 박영수는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소개해 준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조우영은 결국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우영이 같은 혐의로 대출 알선해주고 불법 SPC 운영하고 이런 것 때문에 2015년에 수원지검에 구속되고 결국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0억 4,500만 원 때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왜 2011년도에는 못 찾아냈을까? 그렇게 조우영이 꼭꼭 숨어 있었을까?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조우영의 차명 SPC, 바지 사장이었던 그 회사 이름까지도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둘 거예요? 압수수색할 거예요? 이런 의심을 가지고 보도를 할 때 뭔가 근거가 있겠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이외에 자,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얘기해 줄 사람 또는 본인이 경험한 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기사가 쓰여지겠죠. 검찰이 지금 때려잡고 있는 언론사들 대부분 문제 삼고 있는 기사들이 다 나름대로 근거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우영이 2011년도에 검찰의 그 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누구에 의해서? 대장동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2021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검찰 수사에서 조우영이 2번째 참고인 조사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줬더라. 이 커피 얘기가 이때 처음 나옵니다. 김만배가 중수부장에게 부탁을 했다더라.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검찰 진술 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2022년 작년 11월에 김만배, 박영수를 통해서 수사팀에 부탁이 들어갔고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에도,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같은 취지의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해요. 커피 얘기만 작년에는 빠졌어요. 자, 남욱 변호사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대장동 초기 사업을 주도했고 2011년도에 수사를 받았던 이강길 대표라고 있습니다. 이 이강길 씨가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경향신문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합니다. 2011년도 자신도 수사를 받을 때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건도 살펴봤다. 이때 이미 대장동 대출이 얼마가 있었다고요? 1,100억 원 넘게. 커미션은 조우영이 10억 넘게 챙겼고. 그래서 검찰이 조우영 10억 커미션 문제를 물었다. 자신한테, 이강길한테. 줄 수밖에 없었다.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하니까 경향신문은 이 사람의 말을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하면서
이런 주장이 있으니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대장동 대출 들여다 봐놓고 왜 봐줬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2년 전 경향신문 보도가 나가고 이후에 이강길 대표가 검찰에 다시 불려가서 수사를 받을 때, 조사를 받을 때 이 발언, 경향신문에 했던 발언을 뒤집습니다. 그뿐이에요. 경향신문이 취재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한 겁니다. 조우영의 사촌형이 있습니다. 이철수 씨라고. 작년 2월에 JTBC 취재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우영이 자기의 사촌 동생이 변호사로 박영수를 썼다. 언제 2011년도에. 그랬더니 그냥 봐줬다고 하더라. 조우영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우영을 봐준 이 사건은 오래된 검찰 게이트다. 뭐 윤석열이고 누구고 그건 모르겠는데 검찰이 조우영을 봐준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녹음돼 있습니다. 자, 조우영 차명 SPC가 최소 2개 확인됐다고 했죠. 그 가운데 하나의 직원인 강모 씨. 5년 동안 조우영 씨랑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작년 2월 JTBC 취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우영이 처음에는 쫄았다. 검찰 수사 들어오니까 겁을 냈다. 그런데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무용담처럼 했다. 누구한테? 이 강모 씨한테 자신이 들었다는 얘기를 JTBC 기자한테 하는 겁니다. 조우영 본인은 검사랑 커피를 마셨고 또 동시에 그게 김만배인지 배성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름들을 그 당시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동시에 지검장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작년 2월에. 네. 이때 취재했던 기자가 지금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그래서 이 당시 녹음했던 내용들을 다 공개해놨어요. 녹취록과 녹음 형태로. 김만배 신앙님 녹음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도돼서 아실 텐데 김만배 녹음은 2021년 9월, 2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 내가 검찰의 혈관을 다 아니까 박영수를 조우영한테 소개해줬다. 이 앞대목은 조우영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우영한테 박영수가 했던 얘기를 해줍니다. 커피 한 잔 가서 마시고 오라 그래라. 그래서 김만배가 박영수 얘기대로 조우영한테 이렇게 했고 조우영이 갔다가 와서 김만배한테 한 얘기. 박길배가 커피 타줬다.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다. 커피 한 잔 주고 보내더라고 김만배가 지인인 신앙님 씨한테 얘기합니다. 검찰은 이게 둘이 짜고 한 녹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 맥락이 같아요. 그럼 검찰의 의심이 성립이 되려면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치는 거여야 돼요. 다 짜야 돼.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때부터는 이렇게 말을 하기로 하자. 우리는 또는 누군가는 이 의혹을, 이 의심을 윤석열 커피랑 등치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보도한 언론사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우영이 누군가로부터 커피를 받았다. 근데 그 사건의 주인 검사는 윤석열이다. 그러니 윤석열이 타줬다라는 이런 비약이 생긴 거죠. 그런데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길배가 타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우영 본인도 2년 전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커피는 아닌데 윤석열 커피는 부인하면서 박길배가 커피 줬다. 누가 검사가 피의자한테 조사받는 사람한테 커피 줍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줬다는 게 뭔가 분위기가 좋았다, 봐줬다 이런 의심의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커피를 먹었다고 본인도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안 타줬으면은
말짱 꽝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수사팀이 어떻게 수사했느냐가 핵심인데.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2013년 3월에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이 조우영이를 김만배와 박영수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2013년도에도 조우영은 윤석열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의 수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그러니까 조우영은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이렇게 3번 수사를 받죠. 근데 13년도에도 빠져나갑니다. 김만배가 이 녹취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영학한테. 우영이 문제, 조우영 문제는 내가 박영순의 변호사 보고 하라고 했고, 이강길, 아까 위에서 나오는 이 사람, 대장동 초기 사업 주도한 사람, 이강길, 경향신문이 취재했던 사람, 이강길 이름이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와요. 이강길이하고 우기, 남욱이겠죠? 그거는 김만배 본인이 맞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정영학, 여하튼 잘 덮어야 됩니다. 이 세력은 수사가 이루어지면 조우영이는 자기네들 한 식구라고 보고 덮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검사는 무관하면 무관한 걸 입증해내면 돼요. 지금 언론사 기자들을 족칠 때가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그 당시의 진상을 규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면 조우영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매체들이 다수였고 그 다수의 언론 매체, 언론 보도 안에는 다수의 발언자들이 나옵니다. 최소한 5명이 나와요. 남욱, 이강길, 이철수, 강모 씨, 김만배. 심지어 조우영 본인도 박길배 검사로부터 커피를 받아 먹었다는 얘기는 시인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 사설을 전해드리면서 검찰이 대통령 보위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 소개해드렸죠. 김건희 오빠 누구죠? 양평에서 사업하는 사람. ESND. 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뒤늦게 이 김건희 여사 오빠가 기소되긴 했어요. 양평군의 공무원들이 기소됐고 이어서 김건희 씨 오빠도 기소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면 뭘 제일 먼저 합니까? 휴대폰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합니다. 경찰은 직접 영장 청구를 못하고요. 검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경찰은 검찰에 신청을 하고 검찰이 청구를 법원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검찰이 시체말로 뭉개버린 거죠. 지난해 이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횟수로는 3차례나 제동이 걸렸다. 무려 6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때 문제의 휴대전화는 빠져버린다. 이러고도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중요 기사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문제 기사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일단 진용은 갖췄습니다. 네, 이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했는데 언론 보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 보도들 가운데 가장 우호적으로 보이는 기사 두 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계일보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청년 중심의 여당 혁신위가 구성됐다. 이 여성 청년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40 여성 중용했다. 다 돌린 인요한 혁신위.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제목에서 비윤 통합하지 못했고 앞으로 공천 혁신할 수 있을지 이런 한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작게 짚어주고 있습니다만 당을 확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고 국민 신뢰를 높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네. 애정이 있어야 요청을 하겠죠. 네. 인 위원장과 여권 지도부 모두 교훈을 얻고 과거에 혁신했던 교훈을 얻고 실행에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별 의미 부여를 안 하거나 일부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변화 쇄신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돌려막기다. 친윤 인사들의 돌려막기고 빈약하다. 중앙일보가 비중 있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돌려막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동아일보는 조금 더 강하게 비판합니다. 김기현 퇴진해라. 이 인수위로는 지금 상태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지금 현 지도부가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화소양, 가죽신을 신고 가죽신 위로 긁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다. 변화시킬 수 없다. 바꾼다더니 격화소양이다. 김기현 퇴진이 출발이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며칠 된 기사입니다. 10월 25일자 그제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하고 카타르로 이동했죠. 사우디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작별의 악수를 나누고 윤 대통령은 카타르로 이동했습니다. 카타르 도착해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런 얘기했어요. 40초 동안 빈 살만과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했다. 그 얘기는 헤어지기 싫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40초 동안이나 악수했다 이런 의미인 거고 이 40초 동안 악수한 거를 보면서 이 김 수석은 참 희한한 생각을 했어요. 작년 11월에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이제 단독 회담을 했는데 그때 40분 동안 독대를 했고 그 결과로 40조 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40초 악수, 40분 회담, 40조 MOU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지스러운 연결을 지켜놓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우연한 숫자의 행렬로 묘하게 겹쳤다. 뭔가 신비로운 사람의 이성으로 확인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뭔가 오묘한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거잖아요. 연합뉴스 파트너의 신뢰를 상징한다. 이 숫자 42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줍니다. 김은혜 수석이 본인이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대목에서 해요. 뭐 맥락상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해석으로 빼야 됩니다. 40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려면. 다른 기사에 보면요. 빈 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 옆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신뢰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40초, 40분, 40조. 뉴스원은 한 발 더 나가서 매직 넘버랍니다. 마술의 숫자 40. 이런 언론의 수준에 다시 한번 혈압이 올라가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고 계십니다. 앞서서 여러 언론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상황 어렵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들 우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가 보죠.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뜬금없이 법인세 얘기를 합니다. 아일랜드가 13.7%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런 급성장 배경에는 법인세 깎아준 게 있다. 법인세를 이렇게 시원하게 깎아주니까 세계 기업들이 몰려들어서 고성장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비결이 이렇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더 깎으라는 얘기죠. 네. 지금 법인세 인하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네. 한겨레 신문 기사 보십시오. 한겨레 신문 기사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의 발표 내용입니다. 3분기 실질 GDP와 관련된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 법인세까지 깎아줬는데 설비 투자가 오히려 감소해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이끌어냈다. 정부가 세금 깎아줄 때 뭐라 그랬어요? 기업 투자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죠. 거꾸로 나타났잖아요. 봉급쟁이들만 세금 더 뜯기고. 매일경제, 경제신문들은 뭐 대충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추경호 내년에도 법인세 전망이 안 좋다. 매일경제도 이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법인세수 내년에도 하방 요인이다. 올해 이 감세 등 때문에 59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내년에도 이 법인세가 덜 거칠 것이다. 하방 요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임금, 근로소득, 부가세 등은 상방 요인이다. 기업 세금 깎아주고 봉급자들 세금 더 내는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아일랜드 법인세 깎아줘서 경제 성장률 하고 있다? 경제 성장하고 있다? 네, 문제 있는 기사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에 쪽지 시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인데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단편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으면 어떡해요.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디톡스. 네, 여러분들 제가 전해드리는 뉴스 보시면 좀 화나시죠? 그래도 쪽지 시험 풀 때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함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개 문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부채 비율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 아무리 벌어도 이자도 충당 못하는 이런 기업들을 이자 보상 비율 100% 미만 기업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뭐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그 비율이 42.3%. 10곳 중 4곳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기업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불러요. 아닌 게 이 3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계, 좀비, 유령, 셋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2번 문제. 윤 대통령 중도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달려간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현직 대통령이 처음 갔어요. 어딜까요? 노태우 추도식, 박정희 추도식. 두 추도식이 어제 함께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업무 지침 노트에는 감사 대상을 쓰레기, 걸레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논란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홍콩 무협 영화의 주방장처럼 다다다다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야당 의원은 사람의 사체를 훼손해 만두를 만드는 장면이라고 지적했고, 유 총장은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 좀 하자 이런 뜻이었다고 반박했다. 네,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 홍콩 무협 영화 무엇일까요? 좀 오래된 영화들입니다. 다 신용문객잔, 천녀유혼, 동방불패. 다 귀에 익은 제목들이죠. 자, 문제 3개 다 풀어봤고요. 4번 문제로 가봅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JTBC, 그리고 또 인터넷 매체인 리포액트, 뉴스버스, 그리고 경향신문의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몇몇 언론이 이런 압수수색 사실, 또 언론계의 반응 등을 짧게 보도했을 뿐 비판 사설을 실은 언론은 오늘 조간신문 중에서는 딱 2이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한국한겨레, 조선국민, 서울세계, 중앙동아. 언론의 윤석열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의혹 보도에는 다수의 보도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근거가 되는 발언을 한 사람들 여럿인데, 이 사람들이 인용되어 있는 보도들이 있어요. 그 관련 보도에서 조우영 봐주기 의혹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명은 조우영 수사, 조우영이 그때 검찰이 봐주는 바람에 쉽게 풀려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명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욱, 김만배, 강모 씨, 이강길, 이철수, 박영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13명, 혁신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제안을 받다가 거부한 사람이, 받았다가 거부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 4명 중에 나머지 3명은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다 확인하셨죠? 네. 정답 숫자 6개 나란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번의 정답은 네. 안젤라, 곰돌, 두 분은 안타깝게 일단 정답 틀린 것 같아요. 네. 6번 문제 어이없음. 6번 문제가 뭐였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중동 어르신들도 이런 유튜브 봐야 귀가 열리는데 큰일 났어요.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1, 2, 3번은 3, 2, 1이 맞고요. 그리고 4번은 1, 그렇죠? 3, 2, 1, 1, 그리고 6, 4 맞습니다. 3, 2, 1, 1, 6, 4가 정답이네요. 한계기업, 박정희, 신용문객잔. 이렇게 한글로 써주시면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
올려주셨는데 최근에 지금 올려주신 댓글 좀 볼까요? 네. 아, 케이스 황님, 노안이라서 문제 읽기가 벅차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천천히 읽어드릴까요? 또 글자도 키우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위에 좀 보여주십시오. 네. 한심한 언론, 네, 언론 한심한 부분들 제가 너무 일러 바치는 것 같아서 저도 부담인데 정말 한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가 썩었다. 네. 뉴스타파 참언론 탐사보도 살아있는 언론 존경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힘을 내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네, SNS 통신문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통신문에 실은 조선일보 기사 보시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 기사 내용 쭉 읽어보면 대체로 맞는 말들이에요. 가짜 뉴스가 워낙 많고 여러분들 경계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나 뭐 카톡방 등에 막 이렇게 날아오는 게시물들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정말 믿으면 안 됩니다. 자꾸 불신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속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경계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 기사가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대목을 안고 있어요. 이 기사도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화살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언론이나 공식 정부 계정 등 믿을 수 있는 출처를 파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언론이나 정부 공식 계정은 믿을 수 있어요? 언론의 뭐 설명자료, 자료, 보도자료 여기에도 오류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수사하면서 얘기하는 것들 다 믿을 수 있어요? 언론, 이런 정부, 검찰의 발표를 그냥 받아쓰고 MOU를 마치 수주를 완료한 것처럼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는 언론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출처 파악해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언론을 믿을 만한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SNS 통신문 공유하면서 오늘 순서,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목을 조금 더 회복해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